키드의 사기꾼 전청조 씨 얘기. 아 좋아요. 한번 얘기 네, 들려주세요. 그분이 이제 2심에서도 13. 13년형을 이제 받았다고 좀 전에 이제 기사가 막 떠가지고 그거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청조 씨 이제 재판부 피해액이 35억 정도 넘는다 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어쨌든 한동안 화제 좋은 말로 화제긴 한데 어쨌든 재벌 3세를 사칭하고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였던 전청조 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오늘이죠. 그 사기에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기입니다. 여기 사기에 넘겨진 전 씨는 이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 선고하고 40시간 이런데 문제는 1심에서 12년 4년 받았는데 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제 징역은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12년 4년 받은 게 13년으로 늘어난 겁니다.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벌였고 가석방 기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사건을 벌였을 때가.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남성으로 성별을 속여서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했고 어쨌든 한 35명 정도에게 35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어떤 것들을 다 명품으로 하고 그 문제는 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 아동학대나 이 주거침입 부분은 이제 그 뭐죠? 그 전에 이제 같이 교제했던 그분 남현희 씨 네, 남현희 조카분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조카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합쳐서 이제 13년형 아주 중형입니다. 사실 이게 거의 뭐 13년형은 진짜 뭐 대단하게 높은 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높은 형량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쨌든 좀 여러분들 좀 그동안 좀 잊고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이제 오늘 발표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다음에 한줄 얘기 바로 들어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게 관심 많으시군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쳤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남자인 척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여성분이신 예, 여성분이신 거잖아요. 걸로 그죠?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이시고 뭐 충분히 그랬는데 어쨌든 사기에 그게 좀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사기치기. 네네. 그리고 혼인빙자 사기도 이제 뭐 그런 걸 하기 좀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사기치기 좀 좋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인 남성일 경우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 계속 거짓말도 많이 하고 이러셔가지고 이제 했고 검찰은 사실은 20년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형은 나올 거라고는 예상은 예상했는데 했어요. 예 왜냐면 20년형이니까 그 밑으로는 절반 밑으로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10년 이상은 나올 거라 생각은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높게 나온 거죠. 사실은 이제 원래 12, 14년을 합하면 병합해서 보통 이제 16년형으로 하는데 어쨌든 13년형이 또 엄청나게 긴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사기에 관해서 큰 형량을 원래는 주진 않았잖아요. 국내 이제 화제가 되면 큰 영향을 주고요. 화제가 되면 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화제가 하면. 되면 하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얼마 전에 이제 그 전세 사기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부산에 네. 그것도 15년형. 맞아, 그것도 15년형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례적이긴 한데 미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양형이 기본적으로 좀 낮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기를 쳤던 그분도 계속 우리나라 올려놓은 이유가 그 이유가 있고 예, 그리고 FTX 거래소 파산시켰던 미국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처음 형량을 맞았던 게 117년형이었어요. 미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미국은 경제사범에 관해서 확실히 조금 근데 물론 이제 나중에 항소도 하시고 막 재판을 거치면서 25년형으로 줄어들기는 했었는데 25년도 큰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117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 네네네네네네. 이후에 조정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사기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왜 그거밖에 주지 않느냐 이런 입장들을 항상 꼬리표처럼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양형이 먼저 검찰이 얼마만큼을 구형하느냐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위로는 법원이 많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조금 여러 가지로 좀 여러 가지 좀 외국인은 다르게 외국은 배심원이고 약간 약간 어떻게 보면 여론 재판일 수 있는데 이게 뭐 법 위에 사람이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정서나 이런 것들을 많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이 양형이 좀 줄어든 거 이유를 좀 보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이게 감형의 사유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이분이 저는
좀 감형이 되려면 자기가 얼마만큼을 어쨌든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분들에게 조금 변제의 의무나 이런 노력을 할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확정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2심이니까요. 그렇죠. 거의 확정이죠. 아, 거의 왜냐면, 확정이에요, 대법원은 2심이면? 이제 반려하느냐 이제 그런 거니까 이게 이제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면 이거를 확정을 짓느냐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느냐 이거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이것만 형을 남아요. 확정 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사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으면서 1심에서 어쨌든 4년, 12년 받아 16년 그러니까 4년 살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제 두 사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병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13년형을 받은 거고 약간 감형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원래는 이제 12년형을 살고 나와서 나머지 형을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병합을 시켜서 같은 사건을 해서 이제 형사부에서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재질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볼 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